주홍글씨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누군가에게 낙인을 찍거나 꼬리표를 달 때 주홍글씨라는 말을 쓰는데요. 실제로는 이런 식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주홍글씨라는 말이 주홍색 글씨가 아닌 낙인과 꼬리표 같은 부정적인 의미를 갖게 되었을까요? 그 답은 소설 주홍글씨에 있습니다. 주홍글씨는 너세니얼 호손의 대표작으로 1850년대에 발표된 소설입니다. 이 소설의 내용이 웬만한 막장 드라마보다 더 재밌더라고요.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소설은 갓난아이를 품에 안고 처형대 위에 서 있는 한 여성을 소개하면서 시작됩니다. 그녀의 이름은 헤스터 프린. 그녀의 가슴에는 좋은 글씨로 A라는 자수가 새겨져 있는데요. 알고 보니 그녀는 결혼한 유부녀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남자와 간통을 해서 아이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 죄로 간통을 뜻하는 adultery의 첫 글자인 A를 주홍색 자수로 새기고 사람들에게 공개 비난을 받고 있었던 거죠. 당시 종교적 상황을 살펴보면 이미 결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핀 것도 모자라 아이까지 낳았다? 이것은 금욕을 중시하는 청교도 사회를 뒤집을 만한 엄청난 일이었죠. 주인공 헤스터 프린이 비도덕적인 행동을 저질렀지만 그녀도 나름의 고충이 있었어요. 그녀는 어느 늙은 학자와 결혼했는데 갑자기 남편이 실종되고 생사 여부도 알 수 없게 되자 홀로 이 마을에 정착하게 된 거예요. 어찌 보면 남편이 사라진 미망이지만 그래도 결혼을 하긴 했으니 다른 남자와 간통하고 아이까지 낳은 건 중죄라고 취급받은 거죠. 마을에 존경하는 목사가 그녀에게 묻습니다. 대체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냐? 그도 벌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헤스터는 끝까지 입을 다물죠. 그렇게 공개 비난 쇼가 끝나고 감옥에 갇혀있는 헤스터에게 한 남자가 찾아옵니다. 마치 방랑자와 같은 몰골을 한 남자는 자신이 의사고 자신의 이름은 로저 칠링워드라고 소개하는데요. 헤스터는 여자의 육감으로 알 수 있었죠. 그가 바로 사라진 자신의 남편이라는 것을요. 자기 마음대로 사라져놓고 연락도 안 하고 살다가 갑자기 나타나서는 저 아이의 아빠가 대체 누구냐 하면서 추궁을 합니다. 그녀가 끝까지 말하지 않자 너와 간통한 남자를 찾고야 말겠다며 복수의 칼날을 갈죠. 이 남자 왜 이러는 걸까요? 그렇게 세월이 흐르고 헤스터는 간통죄의 형기를 마치고 출소합니다. 가슴에는 간통을 뜻하는 주홍색 글씨 A를 단체로 말이죠. 헤스터는 손재주가 아주 좋았기 때문에 출소 이후 바느질과 손자수를 놓으며 생계를 이어갑니다. 그리고 아빠가 누구인지 모를 그녀의 딸 펄도 무럭무럭 자라죠. 헤스터는 비록 좋은 글씨를 달고 있고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죄를 지었지만 심성도 곱고 착해서 점점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헤스터와 딸이 행복하게 살아가면 좋으련만 아직 우리에겐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헤스터와 간통을 저지른 그 남자를 찾아야 하는데요. 헤스터에게 아이의 아빠가 누구냐며 추궁하던 그 목사를 기억하시나요? 사건의 열쇠를 지은 사람은 마을에서 존경받는 젊은 목사, 딤즈데일 목사입니다. 그는 이상하게 요즘 따라 눈에 띄게 건강이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공 헤스터의 남편이었던 로저 칠링워드가 의사였잖아요. 그가 목사를 치료하기 위해 목사의 집에 살면서 약을 지어줍니다. 그런데 칠링워드가 목사를 지켜본 결과 뭔가 쎄한 거예요. 왜냐면 어느 날 갑자기 목사가 헤스터가 올라갔던 처형대에 올라가서는 죄를 뉘우치고 싶다면서 막 울고 매일같이 쇠약해져서는 안색도 안 좋아지고 마치 절대 말 못할 어떤 마음의 병이 있는 것만 같았거든요. 여러분 촉이 오시죠? 그렇습니다. 바로 헤스터와 간통한 남자, 펄의 아빠, 그 남자의 정체는 촉망받는 젊은 청교도 목사 딤즈데일 목사입니다. 청교도 신자는 금욕주의를 기본으로 하고 모든 쾌락을 죄악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청교도의 목사가 유부녀와 하룻밤 쾌락을 즐겼다? 이 사실을 알게 되면 그는 파면을 떠나 인간 취급도 못 받는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주인공의 남편 칠링워드는 이 사실을 눈치채고 목사에게 빅엿을 먹일 순간을 고대합니다. 감히 내 아내와 바람을 펴? 이런 마음이었겠죠? 그런데 어느 날 간통의 주인공인 헤스터와 목사가 조심스럽게 접선합니다. 헤스터는 그에게 제안하죠. 그냥 다 던지고 둘이 도망가자고. 목사가 뭐라고 답했을까요? 목사의 대답은 그러겠노라고 대답합니다. 둘의 대화를 보고 짐작건대 둘은 하룻밤 불장난이 아닌 정말 서로 마음이 통했던 사이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며칠 뒤 사랑의 도피를 하기로 한 D-Day가 됐습니다. 목사는 마을 행사에서 연설을 하기로 했어요. 연설이 끝나면 헤스터와 딸과 함께 배를 타고 도망가려고 했죠. 하지만 둘의 사랑의 도피는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던 칠링워드에게 딱 걸려버립니다. 칠링워드는 복수심에 불타올라 목사를 죽이기로 결심하죠. 그리고는 헤스터와 딤즈데일이 타고 가기로 한 배의 선장에게 목사는 내가 따로 데리고 갈 테니 헤스터와 딸만 태워라고 전하죠. 그리고 그 계획을 헤스터가 또 알게 됩니다. 과연 헤스터와 딤즈데일 목사는 사랑의 도피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한편 마을 행사에서 연설을 하던 딤즈데일 목사. 결국 양심의 가책을 이겨내지 못하고 마을 사람들이 모두 있는 자리에서 갑자기 양심 고백을 하게 됩니다. 헤스터와 간통한 남자가 바로 나다 하면서 자신의 가슴에 새긴 주홍 글씨를 보여주죠. 그렇게 목사는 죄를 고백하고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둡니다. 계속해서 그를 괴롭히던 양심의 가책에서 벗어나 숨을 거둔 거죠. 그리고 헤스터는 어떻게 됐냐고요? 헤스터는 딸과 함께 평생 봉사를 하면서 생을 마감합니다. 헤스터가 죽고 난 뒤 그녀는 딤즈데일 목사 옆에 묻히게 되는데요. 묘지에는 여전히 꼬리표처럼 좋은 글씨 A가 새겨지게 됩니다. 복수에 불탔던 남편 칠링워드는 어떻게 됐냐고요? 죽기 전 자신의 유산을 헤스터의 딸 펄에게 모두 남겨주고 죽습니다. 그렇게 소설은 끝이 납니다. 여러분은 이 소설에서 빌런을 꼽으라면 누굴 꼽고 싶나요? 청교도 목사로서 교리와 신념을 저버리고 유부녀와 하룻밤을 보낸 딤즈데일 목사?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사와 간통한 헤스터, 몇 년간 사라졌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복수를 하겠다고 난리치는 칠링워드? 아주 박빙입니다. 저는 가장 나쁜 빌런으로 딤즈데일 목사를 꼽고 싶습니다. 왜냐면 그 역시 간통죄를 저질렀지만 내가 다 잘못했다는 양심 고백을 하고 그냥 죽어버렸거든요. 양심 고백이 죄를 없앨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양심 고백은 말 그대로 자신의 양심을 고백하는 행동으로 자신의 죄를 덜어내기 위한 수단일 뿐 피해자에게 진정으로 속죄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헤스터는 목사와는 달리 좋은 글씨를 단체로 평생 봉사를 하고 살아갑니다. 죄를 뉘우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다 라는 교본을 보여주든 말이죠. 글자에 담긴 무게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좋은 글씨라는 글자에 담긴 무게감은 딤즈데일 목사의 양심 고백으로 퉁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평생 동안 속죄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 무게에 걸맞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글씨는 어떤 의미인가요? 너무 쉽고 가벼운 의미는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소설 좋은 글씨였습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